스타일과 승부가 살아있는 밭소배 직장인 바둑대회, 우리은행과 EBS의 경기 보내드립니다. 김영환 구단의 해설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국 페어 대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제 있었던 3대3 릴레이 대국, 이 EBS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한 8분 능선까지 넘었는데요. 네.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네. 자, 우리은행에게는 아주 귀중한 1승이 될 텐데요. 자, 오늘 페어 바둑에 있어서 우리은행 팀은 웬만해서 이 감독과 정해져 있거든요. 페어 선수가. 네. 근데 아마 EBS도 저 볼 때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과연 어떤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지 이국 선수들 함께 만나보시죠. 페어 대국 앞두고 양팀 선수와 감독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은행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독님, 네. 첫 번째 대국이 난전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승리를 가져갔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네. 그 시종일관 불리하고 어떻게 보면 이기 힘든 바둑이었는데 여기 또 옆에 계신 또 이성용 선수께서 또 그냥 그 뒤집기를 또 성공해 주시면서 네. 그 힘겨운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기분 좋으시겠어요? 어떠신가요? 네, 뭐 기분이 좋고요. 네. 이 곡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내용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전에 덤배팅지 드렸습니다. 감독님 어떻게 적으셨는지 보여주시죠. 자, 5집 반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적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팀은 이제 흑번으로 뒀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네.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장인 대회에서는 이제 다섯집반은 잘 안 쓰는데 네. 좀 흙을 들고 싶어서 좀 거하게 썼습니다. 좋습니다. 그 작전이 먹힐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수 한번 만나볼게요. 1국에서 아주 멋지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페어 대국 자신 있으신가요? 네, 우리 프로님만 믿고 네. 저는 조용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께 한마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뻔한 수 많이 좀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두 분의 호흡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EBS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1국에서 굉장히 유리했다가 마지막에 아쉽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결과는 아쉽지만 네. 또 이국에서 잘해서 이제 3국 저희 팀 에이스인데 잘 넘겨야겠죠. 네, 사실 그렇게 3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페어 대국이 남아 있는데요. 두 분의 호흡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예, 여기 조영준 선생님하고는 저희 오랫동안 같이 페어박 뒀기 때문에 네. 잘 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덤배팅 드렸는데요. 뭐라고 적으셨는지 한번 볼게요. 자, 3집 반 적어주셨습니다. 적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희도 뭐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하고는 호흡이 잘 맞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고 적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지켜볼게요. 자, 선수분에게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 대국 전인데요. 긴장되진 않으신가요? 어떤가요? 예, 좀 많이 긴장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첫 판에 또 져서 조금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축되지 마시고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감독님하고는 그 말을 안 해도 그냥 통합니다. 그래서 네. 예, 굳이 말할 오. 할 얘기는 없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케미를 저희가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 대국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함께 봐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한번 같이 힘차게 파이팅 외치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스타일과 승부가 살아있는 제9회 밭소배 직장인 바둑대회입니다. EBS와 우리은행의 페어 대국인데요. 김영환 구단 예상했던 선수들 등판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은행에서는 이성용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우리은행에서 이성용 선수는 가장 좀 안정적인 선수예요. 네. 김민표 감독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성용 선수를 페어 대국 선수로
결정을 지었고요. 네, 또 어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죠. 네. 자, EBS에서는 이상훈 감독과 함께 조영준 선수가 출전합니다. 일단 뭐 가장 두 팀 감독 모두 가장 안정적인 기풍의 선수들로 이 페어바둑 선수를 결정을 지었고요. 네. 조영준 선수도 이성용 선수와 좀 비슷한 기풍도 비슷하고요. 네. 스타일도 좀 비슷합니다. 네. 자, EBS에서는 덤을 3집 반을 제시를 했고요. 우리은행에서는 5집 반을 제공했습니다. 오히려 3대3 릴레이 대국보다는 글쎄요, 제한 시간이 뭐 10분이긴 합니다만 초읽기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 페어바둑이 조금 더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침에 우리은행 이 팀 이성용 선수와 홍윤표 감독 초반에 이제 좀 포석 연구하는 걸 좀 봤거든요. 네. 지금 그 백이- 모양이 등장하고 있는 네, 건가요? 백이 뭐 이쪽으로 받으면 흙이 이제 이쪽 부근으로 가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영준 선수가 바로 이제 견제를 해갔습니다. 네. 그 검토하는 모습을 조영준 선수도 봤을까요? 그때 저 볼 때는 그때 이제 EBS 팀이 인터뷰하러 갔을 때 아. 네, 연구하는 모습을 봤는데 네. 조영준 선수가 바로 이제 견제를 해가네요. 이렇게 되고 나니 우리은행으로서는 준비했던 포석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고요. 3대3 릴레이 대국에서는 뭐 이 수훈갑이라면은 역시 이성용 선수 거의 뭐 불리한 바둑을 거의 진바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진바둑을 거의 이겨냈고요. 상대로 하여금 어렵게 잘 만들어냈죠. 네. 조영준 선수는 역시 이제 초장 선수로 나와서 계속 이제 우세한 흐름으로 이렇게 바둑을 만들어 갔거든요. 네. 그렇다면 두 팀의 이 선수들이 좀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에이스들이 지금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높게 갔죠? 하변 쪽을 높게 지켰어요. 보통 낮게 지키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칸의 차이 정말 뭐 애매하죠. 그런데 어떤 부분의 차이냐면요. 나중에 이제 흙이 있는 식으로 귀 쪽을 지켰을 때 높게 있으면은 침입이 가능합니다. 네, 바로 보이죠. 네, 낮게 있으면은 이는 침입을 없거든요. 대신에 이제 흙이 위쪽으로 왔을 때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높게보다는 낮게 가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간혹 이렇게 페어 대국을 지켜보다 보면 감독 쪽에서 먼저 서두르다가 실수가 나올 때도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백을 잡은 쪽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마추어 선수 감독이 두고 다음에는 이제 상대팀 아마추어 선수가 두니까 네. 좀 흔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상훈 감독은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서두르지는 않지만 바둑이 좀 뭐 여의치 않게 풀려간다. 그렇다면 이제 또 그런 수들이 나오겠죠. 네. 상대방 쪽에 들어가기보다는 지키는 쪽을 서로 택하고 있는데요.
단단하게 둡니다. 서로 초반은 서로 이제 자신의 모양을 계속 키워가는 바둑을 두고 가고 있고요. 이상훈 감독이 다음에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냥 다가서는 정도로 두어왔고요. 사실 이는 바둑이 훨씬 또 두기가 어려운 거죠. 어딜 두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이제 몇 가지 제시를 해주시죠. 네, 보기에는 뭐 큰 곳이 일단 뭐 많아 보이는데요. 여기 좌변도 이런 것도 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많이 두어지는 어깨집기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겠고요. 네. 1번으로 짚어주신 자리 이성용 선수가 두어가네요. 특히 이성용 선수는 아주 좋은 수라기보다는 평균적인 점수를 많이 두는 선수예요. 그렇다면은 또 아주 큰 실수는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페어 바둑에서는 네. 그런 식으로 두는 선수가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뭐 편안한 거죠. 가장 바라는 스타일이겠어요. 네. 조영준 선수가 상변에 하나 붙여두는 수를 물어봤고요. 자, 저렇게 두고 난 다음에는 지금 백이 그렇다고 여기를 뻗을 수는 없잖아요. 뻗는 것은 일단 후수가 되고 지금 뭐 큰 곳이 많은데 여기는 좀 한가해 보이고요. 그렇다고 손을 뺀다면은 이 붙인 수는 또 악수가 되고요. 백도 뭔가 이제 이 수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곳을 이제 또 붙여가야죠.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을 한 칸 띄면은 네. 무난한 건데요. 이거는 일단 안 수를 했습니다. 생략을 했습니다. 방향으로 본다면은 지금은 좌변 쪽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넓은 곳이기도 하고요. 이 정도. 또 다른 수를 선택을 한다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이쪽을 지키면 그때 이제 이쪽을 뛰는 거고요. 한 발 더 다가섰고요. 한 발 더 다가가니까 이제는 백도 좀 공격을 하고 싶어요. 뭔가 그냥 지키는 것은 느슨해 보이고요. 속도 모양이 상당히 좋거든요. 붙여두고 협공을 할까요? 네, 그렇게 된다면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다르게 받는군요. 오히려 지금 조영준 선수가 여기 지금 계속 두는데요. 사실 이상훈 감독이 이제 한 칸 띄었을 때는 여기는 두지 말자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래로 받아야 하는데 흙이 나오질 않고 그냥 이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끊고 잡을 때 차단하는 수. 그리고 백이 손을 뺀다면 아예 이곳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변해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쪽으로 막아두면서 좀 단단한 쪽을 택했습니다. 근데 저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선수를 차지하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흙이 한 점을 잡을 때 잡을 때 지금 막는 것도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네.
일단 고픈 것은 좌변이잖아요. 좌변 쪽 여기 흙이 돋는데 여기 뭔가 해야 하거든요. 막는 수가 선수가 된다면 당연히 막아야 하는데 막는 수가 선수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곳으로 오게 되면 막는 것은 젖히고 위로 앉아서서 잡히고요. 예를 들면 밀어서 흙은 쉽게 살게 되는 거죠. 황민표 감독의 손가락을 보니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벌써부터 형세 판단을 하는군요. 지금 형세가 이 정도 두면 괜찮다고 보고 날일자를 두는 건가요? 지금 뭐 형세보다는 뭐 흐름 쪽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좀 흐름을 보는 거죠? 쉽게 이제 가는 쪽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백이 만약 이제 이쪽을 받는다면 뭐 이렇게 띄어서 좌변 모양을 키우면서 이 상변 쪽을 견제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상훈 감독도 그냥 받아서 흑에게 이쪽을 당하는 것은 불만이다. 길을 내어주더라도 이 모양을 자꾸 이제 좀 키워가겠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은행 쪽에서는 일단 뭐 실리로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가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죠. 자, 일단 상변, 하변 자 부근이 다 통집이 된다면은 백의 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집이 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흑의 집은 거의 뭐 확실하고요. 백은 모양은 큰데 아직 뭐 집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요. 지금 나갔어요. 들어가네요. 이거죠. 여기를 두면 나가고 흑이 살긴 하는데 네. 백도 이제 여기 붙이면 살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 후수가 되기는 하는데 네. 살 수는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흙이 깨진 게 크지 않나요? 그래도 흑은 그 진행을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뒤로 늦춰서 받는 방법보다는요. 만약에 이렇게 받는다면 집은 차지하지만 선수로 당했고요. 백의 모양이 더더욱 좀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귀 쪽을 백에게 후수로 살게 하고 오히려 중앙 쪽을 견제하는 부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상훈 감독도 지금 어떻게 받을지를 물어보는 걸 봤던 거군요. 근데 이성용 선수 끊어갔고요. 서로 놀랄 것 같아요. 인공지능 같은 한 수예요. 네. 근데 우상기가요. 또 재밌는 수가 있긴 하네요. 여기 만약에 두면 밀고요. 이렇게 붙여서 잡으러 가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젖히면요? 맞고요. 이렇게 막아요. 네. 다음에 둘 수가 없습니다. 잡혔어요. 네. 그리고 여기를 밀면 늘어요. 젖혀서 잡혔는데요. 유가무가네요. 네, 한 수 부족이에요. 자,
여기서 턴이 홍민표 감독에게 어, 네 갑니다. 넘어왔어요. 네네, 잡혔네요. 와 이걸로 잡히는군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살고 하겠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수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수순을 네. 이상훈 감독이 이제 여기를 막는 수순이 와야 하고요. 그리고 이성용 선수가 다음에 받는 수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배기 입장에서는 수순이 조금 참 운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상훈 감독이 이제 흔들기가 들어가죠. 복잡하게 네. 만들어 갑니다. 모양으로 본다면 여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젖혀서 싸우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걸 끊어갔어요. 늘어서 받았고요. 늘어서 받는 수가 정수입니다. 백이 변을 깨들어가는 데는 성공을 했네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지우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흙들이 좀 중앙으로 자꾸 오고 있잖아요. 뭔가 백은 중앙 모양을 크게 키워야 하는데 우변 쪽 깨는 정도와 중앙 지워지는 정도. 중앙 지워지는 것이 더 지금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를 붙이고 나니까 쉴기가 어렵지가 않죠. 네. 뭐 어려운 수라면은 홍민표 감독도 상당히 좀 떨릴 텐데 지금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런 수를 이제 마음 놓고 두는 거죠. 일단은 그게 흐름이 좋습니다. 이걸 지금 이제 뛰어나가면요. 하변 붙이는 수 있고요. 흙이 상당히 편해 보이네요. 잡으러 가는 건 아니군요. 네, 이쪽을 이어서 나갈 수도 있겠고요. 뭔가 이제 이도를 몰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변, 이도를 타게 하고 중앙마저 지우는 이런 작전. 날일자도 한 칸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막 비슷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감독들이 저렇게 손이 빨리 나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선수가 잘 두고 있다. 또 하나는 아예 바둑이 너무 대책이 없을 때. 네, 두 가지인데요. 반대로 이상훈 감독은 좀 느린데요. 이상훈 감독 원래 느린 선수, 네. 느린 감독이고요. 자, 생각 시간은 이빌스 쪽에서 조금 더 사용을 했습니다. 네. 곧 초읽기에 돌입을 할 것 같고요. 자, 조금씩 득점을 올리고 있는 우리은행인데요. 사실 이 페어 바둑은 아마추어 선수들의 역할이 한 80% 이상이죠. 네. 그 길을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군요. 좀 뭔가 비상사태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차단 가면 어떻게 여기-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여기 차단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뻗겠다는 뜻인데 여기 단수 쳐서 네. 여기 살려줘도 뭐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쉽게 간다면 이 정도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앙이 일단 뭐 지워지고 있으니까. 자, 이성용 선수가 저 손에 이제 순번을 좀 넘기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순번을 넘겼고요. 근데 젖히는 교환을 했어요. 다시 또 이성용 선수가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혹시 차단을 할 때 흙이 잡으러 가는 거는 안 되나요? 차단을 하고 난 다음에요. 네. 아, 이렇게 되면 이쪽을 나와서요. 네. 무시무시하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잡으러 와야 하는데 일단 여기 나오는 수가 있고요. 여기를 또 찝었을 때 위쪽을 이으면 여기를 또 살아요. 네, 아래쪽을 이렇게까지 둬야 받아야 되는데 되겠네요. 끊고요. 일단 이 돌이 살아야 되고 너무 얇아서요. 네. 이렇게까지 두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냥 뒤로 받아 두었습니다. 조일기를 한번 사용하는 EBS. 지난번에 이 순서를 착각을 해서 네. 감독이 착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조영준 선수는 그런 게 아니겠죠? 네, 아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받을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네요. 지금 흙집이 뭐 한 60집 정도가 납니다. 지금 100의 집이 여기가 30집이라고 보더라도 여기 거의 뭐 한 30집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모양으로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이제 30집인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까지 통집이 나기가 또 쉽지가 않고요. 그 아래 지금 두어가는 부분이 형태가 예쁘지는 않네요. 네. 다음에 이제 이 귀 쪽을 지키는 자세도 그렇게 또 좋은 자세는 아니거든요. 귀 쪽을 지킨다면은 그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두게 된다면 이제 살아야 되는 모양이고요. 집으로도 굉장히 크고 이들이 사는 데는 뭐 가장 확실한 수입니다. 지금 당장 가야 되나요? 아니면 중앙 쪽을 먼저 두고 갈 수도 있겠고요. 그 수보다는 그 아래가 조금 더 낫죠. 나중에 이제 이 모양은 베개 입장에서 이제 이런 곳이 이제 급소가 됩니다. 네. 쳐서. 지금 못 살았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지금도 두 집은 안 난 건가요? 확실하게 살아있는 모양은 아니죠. 네. 그렇다면은 또 뭐 이렇게 둬서 모양을 키워가야겠고요. 아예 나갑니까? 네, 모양 나중에 여기 맞는 것이 너무 아픕니다. 여기 맞으면 투기가 어려워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끊어지죠. 아, 네. 집으로도 굉장히 큽니다. 늦춰서 받아야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요. 집 모양도 네. 거의 없죠. 이상훈 감독이 2선에 내려 선수를 교환을 한 거 보니까 우하를 계속 노려가는 것 같습니다. 두 점을 내어주고요. 지금은 그렇게 두 점이 크지가 않죠.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왔을 때 또 이제 이도를 좀 압박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살리는 의미도 있고요. 이성용 선수 정말 잘 두네요. 네, 내용이 좋아요. 여기도 이제 보통은 뭐 이렇게 있거나 하는 수를 생각을 하는데 네. 있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뭐 나오거나 좀 활용을 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두는 수 위쪽으로 끊어졌을 때도 힘이 좀 달라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지키는 걸로는 아주 최고의 수입니다. 뭔가 지금 백이 하변 쪽 공격을 하다가 이상훈 감독이 어떻게 보면 뭔가 조금 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두고 공격을 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오히려 지금 흙이 그런데 더 잘 됐어요. 네. 상중앙 부분도 좀 지워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런 것 받으면은 흙도 바로 살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훈 감독도 아예 여기서 좀 당하더라도 일단 공격부터 한번 가보자. 그래서 뭐 저쳐간 겁니다. 그쪽으로 단수요. 일단 뭐 100은 나가야 되네요. 여기를 막힐 수는 없고요. 나가고 뭐 이쪽으로 먼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살아두고 거기요? 이상훈 감독이 얼른 착수를 합니다. 이렇게 차단이 되면 백이 살기는 한 건가요? 네, 살 수는 있어요. 아까 가만히 보여드린- 두 점을 잡으면 떨어진 두 집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고요. 네. 이렇게 잡으면요. 아, 일선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군요. 이쪽으로 쳐도 되지 않을까요? 뻗게 되면 그때 이제 입구자를 가서 네. 한칸 뛰는 수가 있으니까. 네. 한 번 그렇게 해요? 더요. 그 수는 일단 실수죠. 이거 지금 이렇게 끊어지는 건데요. 좀 다릅니다. 흙도 아래쪽 신경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여기를 이었을 때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연결이 아니거든요. 이성용 선수가 거의 뭐 완벽하게 두다가 여기서는 이제 실수가 나왔네요. 자, 갑자기 임비표 감독 자세부터 좀 심각해졌죠.
아예 이쪽을 지키나요, 홍민표 감독? 크게 나을까요? 20초. 하나, 둘. 아, 네. 백도 단수보다 먼저 찌를 걸 그랬나 봐요. 먼저 찌르면 여기 또 단수 당하는 것이 너무 아프잖아요. 음. 여기를 확실하게 잡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손해 보더라도 다 갈 수 있는데요. 네. 여기 못 잡으면은 피해가 너무 큰 겁니다. 자, 중앙을 잇기보다는 아래쪽 두 점을 잡으면서 살아두었습니다. 아까 이성용 선수의 실수가 좀 등장했었는데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됐던 거죠? 그래도 뭐 잘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돌이 아직 뭐 확실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완생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홍민표 감독이 이제 여기까지 뛰었어요. 네. 그렇게 뭐 심하게 이 돌은 뭐 공격당할 돌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아마추어 선수들 네, 입장에서는 이런 시기 대비는 어렵죠. 감독이 여기를 띄었어요. 이거는 살리자는 뜻이겠지? 이해해야 되나? 내가 있는 볼 게 때는 아닐까요? 위험해 보이는데 네. 뭐 이러면 이제 자꾸 혼돈이 오는 겁니다. 제가 이성용 선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근데 너무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성용 선수도 지금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뭐 있자는 뜻이긴 한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과연 이어도 되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걸 거예요. 근데 홍민표 감독이 한 칸 뛰는 수는 어떻게 보면 응수타진? 네. 당장 잊지 않아도 되는 자리군요. 밭소배 직장인 바둑 대회 우리은행과 EBS의 경기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